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성공시키는 요소 5가지를 그동안 쭉 설명드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좀 이렇게 끝에 가는 시간이니까 조금 복습을 좀 해보는 거 어떻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5가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들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력이에요. 이 지력은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지력이 단순히 공부하는 데만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이 지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참과 거짓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까지 우리가 지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매일 거짓말만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해도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잘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참을 보고 이게 참이구나. 이걸 찾는 그런 힘들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는 심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참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어떤 사람 보면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얘기는 하지만 말만 그런 거지 참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참된 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들어온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내 속에 내면화되고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심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마음도 참 강하지만 몸이 어느 날 해쳐져 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주부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잘 이끌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가정에 엄마가 아프면은요 집안에 그냥 흔들하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그래서 건강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기 관리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1억 원을 세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1억 원을 좋은 데 투자하고 한 사람은 금고에 넣어두고 한 사람은 막 자기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럼 똑같은 1억 원이지만 나중에 어때요? 한 사람은 좋은 데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만 한 사람은 금고에 넣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남도 해치고 자기도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 가르쳐서 에너지를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쓰느냐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또 시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 이런 태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자기 관리 능력이 참 중요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인 것들의 전부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뭐 인간관계가 깨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사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요즘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뭐냐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도 누굴 잘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학생들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교육 전반의 문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의 한 부분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진짜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야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믿고 학생이 선생님을 믿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 회사에서요, 위에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부하 직원하고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은 회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는 회식을 하자 그래요. 이제 가서 밥 먹고 또 밥 먹다 뭐도 합니까? 필요하면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막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아주 절박한 문제가 탁 생기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들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훈련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말 회복시켜주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봐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관계를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쁠 때 관계가 나쁜 것보다요. 이런 게 더 많아요. 만약에 부모가 옛날에 본인의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아주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을 기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 뭘 줄까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가 나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 마음속에 아주 큰 상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면도칼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려고요. 누구를 꽉 안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비수가요. 남의 가슴을 어떻게 돼요?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더 아파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더 깊이 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를 때요. 저도 아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이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연배가 컸어요. 40년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옛날 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대해서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이렇게 그 방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저하고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요. 저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그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 목욕탕을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살살 그랬어요. 한번 목욕탕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요. 뭐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살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울러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근데 목욕탕 가가지고 내가 좀 때를 밀어준다 그러면요. 등을 탁 갖다 대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발달이 돼서 목욕탕에서 한참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 오면은 관계가 좋아진다 해서 갔는데 오면서요. 서로 기분만 나빠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제 안에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기 전에 목욕탕 가봐야 소용없어요. 목욕탕 가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남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할까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누구부터 살펴야 될까요? 네, 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식과 문제가 있을 때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요. 내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을 때는 누구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고 하고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남의 좋은 점을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한데 내 거는 다 여기 썩어버렸는데요, 남을 사랑해야지 가봐요. 썩은 걸 갖고 가봐요. 어떻게 돼요? 썩은 데서 나온 더 아픔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알려면은 왜 내가 나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갖고 있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열등감. 그렇죠? 야, 나는 하는 것마다 못하고 나는 뭐가 못난 것 같고 뭐가 못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요, 이 방송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걸 봤어요. 혹시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문제 생긴 거 보셨어요? 네. 뭐 거식증 뭐 그런 거, 그것도 하나는 뭐 그런 증세가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잘못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머릿속에 이 신경계가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고 토해내고 그래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무게를 재보면 정상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 별 이상한 일을 하면서 몸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의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열등감은 자기가 갖는 것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누가 주는 걸까요? 남이 많이 줘요. 엄마가 열등감 주기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뭐 이걸 못하니? 그렇게. 근데 첫 번째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요, 뭐 한 번 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생겨요? 나는 정말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 열등감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월감. 우월감도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 공주병, 왕자병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월감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나를 참 귀하다, 내가 정말 공주같이 귀하다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착각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냐면요, 남이 나보다 못하고 생각하고 비하시키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월감도 뭐가 돼요?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요, 열등감 여기 계신 분 있죠? 우리 다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우월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별로 없으신가 보네. 그쪽으로 상처가 별로 없으시군요. 근데 우월감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잘났느니 살면서요, 남을 정말 못 살게 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남한테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피해만 입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하고 작업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버리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없애고
그 없앤 상처가 모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고 우월감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열등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게 약점이 있고 뭐는 못하고 그런 약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월감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이야, 나는 너무 인물이 좋아. 나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길러보면요. 애들 부모 중에 우리 아이가 천재일 거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처음에 말만 해도 천재래. 이제 그럴 정도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월감을 가서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주는 이런 약점과 강점에 대한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좀 결론을 얘기고 볼게요. 여러분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장점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는데 저하고 지금 같이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간에게는요. 약점도 없고 장점도 사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고 뭐만 있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과 특질이 있는 거지 장점과 약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5차원 전병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장점, 약점, 목록표라는 걸 이렇게 작성하게 해요.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해볼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혹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나눠주고요. 나의 장점과 약점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 수 있게 썼겠어요? 혹시 제가 이따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머릿속으로 써보세요. 5가지씩. 내 장점 5가지. 장점이 있죠? 장점은 내 하시네. 근데 약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한 20가지 정도 될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5가지만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그렇게 적어보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점과 장점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대학에서는 총장도 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교장도 하고 제가 연구소에 가서는 원장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인간관계 훈련을 꼭 해요. 제가 중국에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인간관계 훈련을 하면서 약점 목록표와 장점 목록표를 어느 분에게 적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가족에 대한 걸 적기로 했어요. 가족 중에 가장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약점과 장점을 적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직원 한 분이요. 아버지하고 제일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아버지의 약점과 장점을 적은 표를 냈는데 이상한 표가 나왔어요. 보통은 약점과 장점이 다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아버지에 보니까 전부 약점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한테 장점은 그럼 하나도 없는 거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장점 없는 인간이 어디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요. 굉장히 큰 그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아버지 안 본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뭐만 보였겠어요, 눈에? 약점만 보였겠죠. 근데 약점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그냥 엄격해가지고 가족들을 너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줄줄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장점이 하나도 있지 않겠냐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버리고 상처가 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런 교육을 한 주, 2주, 3주 이렇게 가면서요. 마음이 풀리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지나서요. 다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생각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남을 위할 줄 안다. 두 번째, 우리 아버님은 원칙을 지키면 고소한다. 이런 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용이요. 아까 아버지의 단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아냈어요? 아까 우리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그 얘기가
다른 면으로 보면 남을 위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남을 돌보다 보니까 집안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아버지는 완고하고 못 살게 군다는 것이 좋은 면에서는 뭐예요? 원칙을 지킨다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하고 양점이라고 생각한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특성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뭐처럼 보여져요? 장점처럼 보여지는데 똑같은 것이 나쁘게 나타나면 어떻게 보여져요? 약점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잘 만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조금만 잘 개발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질 필요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우월감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잘한다. 하지만요, 그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나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혹시 약점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걸 다 장점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나는 이런 어떤 약점이 있다 하는 거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질문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요, 약점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사귀지 못하고 그냥 항상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친구를 사귈 때요, 이렇게 수줍어하고 잘 사귀지 못하는 게 약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강점이 되면 뭐냐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상당히 신중하고 한 번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귈 수 있는 정말 좋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점. 전 누구나 다 사귀어요. 저는 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5분만 있으면 다 사귀고 친구가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굉장한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깊은 관계를 못 갖고요,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네가 좋고 너도 좋고 그렇게 사는 아주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 장점과 약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다른 면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